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입니다. 상한가 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의 50% 100%그 이상의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하락장 속에서도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관련된 종목들 쭉 이슈 위주 종목들로 위주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종목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무엇이냐? 전 세계 1200조 투자 결정, 5월 이후 터질 이 종목, 원전 찐 저평가 대장주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흐름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종목을 좀 달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오늘 총 정리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최근 증시는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드리면 최근 증시는 5월 24일까지 중국 규제의 시작인 쿼드 악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주식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왔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오다 보니까 미국의 정부는 미국의 특히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페드는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재도 있기도 하고 이런 금리 인상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해외 자금들이 이탈이 나오고요. 그런 인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빠지는 증시가 나와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시에서는 보다 더 확실한 주식들이 필요하고요. 확실한 이슈 일정을 가지고 있고 정부 정책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매출에 날 만한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더 확실한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 이런 하락장 증시 속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원전 관련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원전 관련 종목들은 정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슈와 기대감 이 두 가지로 버텨나갔던 게 바로 지금 원전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양상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충분히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날 기업하고 매출이 나지 않을 기업을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결국엔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요. 그냥 제자리로 떨어지는 주가가 있는가 하면 올라오고 나서 적절히 조정을 받았지만 버티다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기업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실적이 난다는 겁니다. 실제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적이 뒤받쳐 주고 있기 때문에 받쳐주다가 다시 한번 새로운 기대감이 나오면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주식들을 잘 골라야 된다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전에 직원이 350명이던 원전 부품 업체가 일감이 끊겨서 12명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지난 6일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마산 지금 현재 하포구, 가포, 신항, 배후공단 원전 부품 생산 업체에 지금 현재 SAS가 본사 사무동 앞엔 창업주 박현철의 대표이사가 세운 비석이 있다. 이 비석에는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으로 천년을 이어가자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근데 직원이 350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미 완벽하게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지금 현재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면서 생태계가 완벽하게 망가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다 파산하기 직전이거나 파산하거나 없어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복구하기 위해서 5년에서 10년, 15년, 최소 15년에서 15년, 사실상 그 전 생태계까지 제대로 복구하려면 15년 정도가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최근에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진보 정권 이번에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복구는 하에 놓으면 뭐 합니까? 다음 정권에서 또 진보 정권이 들어오면 다시 탈원전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다시 탈원전 정책이 진행할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들은 다시 손가락만 빨고 기업이 도산하고 빚만 지고 끝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나라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다음 정부에서 또 20년간 30년간 열심히 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5년 만에 없어지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그 원전 관련된 기업들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한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해외 중심으로 공략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전 문재인 정권에서도요. 국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지만 끝까지 펼쳤지만 해외 원전 수출은
허용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에서는 당연히 원전 수출 당연히 허용해 주겠고 그죠? 국내 원전뿐만 아니라 해외도 허용해 주겠고 만약에 진보 정권을 바뀌더라도 해외 수출이 탄탄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요런 일들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면서 350 명이었던 원전 부품업체가 12 명이 되는 혹은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태까지는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선 지금 중요한 것이 뭐다? 해외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결론 정리를 내드리면 무너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최소 5년에서 15년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투자 자금이 들여가는데 이 기업들은 5년 뒤 다음 정권에서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산업에 투자라는 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가 만약에 막히더라도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을 때 허용해 줄 수 있는 지금 이제 진보 정권에서도 인정해 준 해외 중심의 원전기 수출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5년 뒤 진보 정권이 들어와도 외출 주체가 가능한 구조가 나와서 결국에는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게 구조를 만드는 모습이 앞으로 벌어져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를 중심으로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 기술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 지원,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수주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는 내용 나오시죠. 우선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 수출 대상국 정부 산업계 학회 주요 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서 한국 원전이 이미지를 높이고 기술력을 홍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해외 원전 수출 관련해서 중심으로 관련된 정보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이슈에 급등할 만한 종목들을 찾아봐야겠죠. 근데 실제 이미 과거에 이 대장주격 종목들은 이미 어느 정도 뽑혀 나온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작년 5월 달입니다. 작년 5월 달 딱 이맘때쯤 갑자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지금의 이제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한미 해외 원전 시장을 공동 지출에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처음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제대로. 자 이런 처음 제대로 생겨나기 시작한 시점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우리가 알아놔야 우리가 다음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가는 해외 원전 수출을 제대로 지금의 정책이 나왔을 때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과거에 2015년도 당시 2015년도가 아니죠. 2021년도 당시 작년에 5월 달에 올라갔었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입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전 수입 플래트 관련된 엔지니어링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나 뭐 국내나 다 같이 설계를 같이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작년 5월 달에 움직였는지 봐야겠죠. 한전기술 다양한 주식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 보시면 작년 또 3월 달부터 서서히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최고가를 4월 달, 5월 달까지 찍어주는 5월, 6월 달까지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보이시죠? 이때 당시 단기간에 260% 상승했습니다. 가장 대장축적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다음 일진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약하긴 했지만 일진파워는 대기업은 아니니까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상승세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줬었던 기업입니다. 실제 단기간에 지금 4월부터 3월부터 4월까지 대략적으로 한 40% 상승, 그 뒤부터 최고가 180%까지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역시나 원전 대장주격 종목으로 과거에 뭐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일진파워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SMR 개발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 전에 지금 이미 국책과제로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국책과제 추진 기관과의 주요 파트너사라는 점에서 실제 원자로 관련된 기기 개발, 설계 제작과 고부가가치 핵융합 시설, 연료 저장 기술 상용화, 지금 그리고 원자력 기기 제작 등의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혼자서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도와줘서 해외 수출할 때 충분히 일진파워라는 기업이 개입하고 매출을 낼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입니다.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이름이 바뀐 두산중공업이죠. 최근에 이름이 여러분들께 바뀌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과거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2015 2021년도 5월 달에 이때 당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났을 때 가장 대장주격으로 시총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끝을 모르고 단기간에 순식간에 150%라는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시작 관련된 주식에 시가총액을 여러분들께서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략적인 5조짜리 기업이 10조 넘게 날아갔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많이 상승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최근에 적절한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크게 오르진 않아도 저가를 크게 이탈하진 않고 하락장 속에서도 횡보 자리가 나오고 있죠. 이러다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중심으로 해서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주가 파동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단기적으로 볼 만한 기업이 아니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유상증자 악재만 잘 여러분들께 체크하셔서 피해 가신다라고 한다면 좋은 주식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대표적으로 과거에 해외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상승했었던 세 개 종목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좋겠지만 이 종목들 중심으로 특히나 더욱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 다양한 단점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지만 굉장히 뭐 안발생, 기형아, 토지 오염 등 굉장히 많은 단점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이 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설명해 드렸죠. 그게 바로 인공태양이다라는 설명을 저번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인공태양이라는 게 근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의문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굳이 인공태양이 필요하지? 지금 충분히 왜 인공태양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핵 분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삼중수소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런 삼중수소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핵융합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인공태양의 구조거든요. 삼중수소하고 중수소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에너지와 헬륨, 중성자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의문이 들을 거예요. 왜 굳이 그래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인공태양으로 나간 거 알겠다. 결국 원자력 발전이 있어야 인공태양을 가는 거 알겠는데 우리 인공태양이 꼭 필요한가?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굳이 필요해? 근데 이 인공태양을 만듦으로써 엄청난 전기 생산이 생산을 함으로써 어디다 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생산해서 어디다 쓰냐. 그래 뭐 좋은 거 알겠고 뭐 되는 거 알겠고 인공태양 뭐 얼마나 대단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전기를 어마무시하게 생산할 수 있는 거 알겠다. 어디다 쓰냐 이게 중요하죠. 이게 어디다 사용하는 거냐면 AI 인공지능에 사용합니다. 초인공지능에 사용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초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인공지능을 왜 굳이 만들어야 되냐 의문이실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근데 지금 시대가 발전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동물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서 꽤 빠르게 성장했냐면 문명이 발전했냐면 글을 써서 자신의 경험을 지금 현재 후손들에게 나눠 전달함으로써 언어를 통해서 이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을 만드는 데 사용돼서 인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해 왔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항상 전달해 냈는데 근데 사람의 머리에는 결국 한계가 있고 결국 사람은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정보로 다 적어두면 좋을 텐데 이 정보를 사람이라는 것은 이 머릿속에 USB를 딱 꽂고 이 정보를 입력한다고 해서 입력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10년간, 20년간, 30년간 뼈 빠지게 공부하고 생각해 가지고 최근 역사적으로 얻었었던 경험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 경험을 받아들이는 데만 해도 몇십 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사람의 수명이요. 그렇게 긴가요?
최근에 뭐 인류의 발전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길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가 공부에 매진하고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팔팔한 체력과 우리가 두뇌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건 그렇게 시간이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만한 도움을 주는 이런 선택에 도움을 주는 초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인공지능의 도입을 통해서 사람이 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수억 가지의 다양한 연산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우주에 대한 비밀이라든가 과학에 대한 비밀을 풀어 헤치해 나가면서 우리 인류가 막을 수 없었던 재앙, 뭐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라든가 혹은 미래에 있을 만한 운석 충돌이라든가 그 이외에 인구가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문제라든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바로 초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초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 생산 정도는 부족하고 결국 인공태양급은 나와줘야 충분한 전기 생산을 통해서 초인공지능을 돌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메이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제 뇌피셜로 제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 메이저들 특히나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빌 게이츠죠. 이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태양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전까지는 아마 지금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 다양한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 부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뭐 그런 건 우리가 결정할 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냥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도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린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시위를 해볼 수도 있고 뭐 막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린 주식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투자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국내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특히나 해외 원전 수출까지 자리 잡고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매출의 탄탄한 매출을 기록하면서 크게 성장할 만한 가능성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가 해외 수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선도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따라서 대량 투자를 통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매출 성장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 중심으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오늘 정리해드렸던 종목들이 가장 대표적이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난 이런 종목들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뭘 해드리고 있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언제 좋은 종목들 매수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 타이밍에는 어떤 주식들을 주목하면 좋은지에 대한 시황글을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30분 사이 적어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양한 자료집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하나씩만 자료만 확인하셔도 여러분들의 매매 실력을 실질적으로 높여갈 수 있을 만한 매매 자료집들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분들이 근데 솔직히 무료 급등 추천주 들으러 오세요. 중에 뭐 작게는 3%에서 많게는 한 100%까지 뭐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급등세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제가 85% 확률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좋은 급등 추천 종목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굉장히 수익이 잘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무료 급등 추천주 그리고 언제 좋은 주식을 매수할지 시황 그리고 자료집들을 쭉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재진의 차관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진의 차관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돋보기에 이재진 클릭하시면 저밖에 없습니다. 상한관리 클릭하시고 무료 버튼 설치 버튼 클릭하시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현재 이재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운로드 받고 나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급등 포착 자료 등등이 될 수 있겠죠. 급등 추천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주식시장이 작년 7월 달부터 시장이 계속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죠?
작년 7월 달 이후부터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85% 이상의 확률을 하락장 속에서도 내왔습니다. 최근 증시에서도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계속해서 높은 승률을 이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락장이 오더라도 충분히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확인하셔도 확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여러분들께 걱정이 되신 분들 한 주씩이라도 천천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습해 보시다가 정말 확실히 이재진이 찍어주는 종목들은 나쁘지 않더라라는 게 확인되시면 과감하게 여러분들 투자를 통해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들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 이거 유튜브 채널에서 이거 어플리케이션 100% 무료로 나눠준다 해놓고 나중에 뒤통수 치는 거 아니야? 왜 요즘 세상에 믿을 게 없다. 믿을 수 있는 게 없다. 맞아요, 여러분들. 가짜가 빤치는 세상이고요. 믿을 게 없는 세상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그게 많고요. 너 이거 뒷궁궁이 있어서 나중에 뭐 세력하고 결탁해서 물량 떠넘기기 막 이런 거 시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이거 유료화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100% 무료로 아무런 이득도 보지 않고 나눠드린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나중에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저도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는 이미 다양한 이득, 충분한 이득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께 뭐 이걸 어플리케이션 유료화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유료화를 하지 않는 데는 이유는 저는 이미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충분한 고정 수입을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챙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드린다고 하는 이 세 가지요. 바뀌지 않고 계속 무료로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께 정보를 드린다는 기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스스로 공부하고 제 개인 매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주식의 시장에서 성실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이 성장하기 위함에 나태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식시장에 임해서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성실함을 가져야 되는데 성실함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개해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리면서 저 자신을 어쩔 수 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당연히 공부가 되겠죠. 당연히 상한가 분석, 시장 분석하면서 보이시죠? 시장 분석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보이시다시피 뭐 해외 증시 어떻게 되는지, 주요 이슈 뭔지, 주요 지표들 어떻게 되는지, 주요 지표들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전일자 상승 종목들은 무엇이었는지, 5일자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쫙 정리해서 오늘 주요 뉴스와 함께 싹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실전 매매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 직접 보실 거예요. 저 그러려고 하는 부분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이득을 충분히 챙기고 있어서 여러분 뭐 제가 딴짓거리, 헛짓거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충분한 이득을 챙겨나가고 있으니까 저만 이득 챙겨나가면 억울하지 아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어플리케이션에 100% 무료로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득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나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어디서 접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에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여러분들께 접속할 수 있는 링크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의 첫 번째 댓글에 딱 가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렇게 여러분들께 댓글을 달아드릴 거예요. 댓글 달아드리면 여러분들께서 고정이 나와 있는 첫 번째 댓글 들어가서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나오니까요. 여러분께서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저 스스로의 발전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항상 투자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하시고 맹신하진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